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오차드 로드에 있는 여기 찰리 브라운 카페에 와 있는데 지금 후식을 그냥 먹으려고 왔는데 제가 그동안 좀 질문을 많이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냥 카페에서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편안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제가 어떻게 이제 싱가포르에 취업을 하게 됐고, 특히 지금 제가 일하는 회사가 미국계 회사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류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의 인터뷰 과정이 되게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막상 일은 못하게 됐지만 어쨌거나 미국 현지에 있는 지금 회사와 굉장히 비슷한 IT 기업에 최종 합격을 했었고, 미국에서 그 다음에 일을 할 뻔 했었기 때문에 비자가 안 나와서 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사람들이 들으면 와 할 만한 그런 미국계 IT 기업 역시나 F사와 G사에서도 인터뷰를 했고, 제가 최종 단계까지는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인터뷰 과정은 해본 경험이 있고, 또 지금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비슷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취업을 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쭉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인터뷰 전체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지원하는 포지션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서류를 포함을 시키면 1차는 서류고, 그 다음에 2차가 보통 이제 제가 지원하는 포지션에 만약에 합격을 하면 같이 일하게 될 직속 상사가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차는 보통 직속 상사가 될 분, 이제 그 해당 팀의 매니저하고 보통 인터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개 이제 제가 같이 일을 하게 될 동료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통 최종 단계가 이제 제가 1차 인터뷰에서 면접을 했던 분보다 더 위에 계신 분, 그러니까 1차에서 뭐 제 팀장님이랑 인터뷰를 하면 이제 3차 인터뷰는 그 팀장님의 상사거나 혹은 그 디파트먼트에 사실 제일 헤드이신 분과도 인터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류를 빼고 인터뷰 과정만 얘기했을 때는 보통 3번 정도의 인터뷰를 하는 것 같고요. 따라서 서류 전형까지 포함을 했을 땐 최소 4단계, 서류 전형, 그 다음에 인터뷰 3개, 그래서 총 4단계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 4단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1차를 서류라고 쳤을 때 이제 서류 같은 경우는 보통 공식 사이트에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회사마다 포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그린하우스라는 그런 사이트를 쓰기도 하고, 혹은 이제 워크데이라고 해서 이제 금방 말했던 그린하우스랑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가진 그런 HR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통 지원을 하고요. 이제 좀 정리해서 말하자면 몇몇 회사들은 이렇게 뭐 에이전시 통해서나 뭐 이렇게 받기도 하지만, 되게 어지간하게 알려진 포춘 500 그룹이나 웬만하게 그냥 이름이 알려진 정상적인, 뭐 비정상적이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괜찮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공식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지원자들의 서류를 접수를 받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원이 심플해요.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간단한 이력을 입력하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이력서 첨부하고 몇 개 이렇게 조금 입력만 하면은 바로 이제 지원하기로 되고요. 요즘에는 또 링크드인이 워낙 커리어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다 보니까 링크드인이랑 연결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지원했던 회사들은 지금 다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린하우스를 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신상 정보 입력을 하고 이력서 첨부하고 지원을 했었고요. 역시나 그 페이지에 링크드인의 정보를 끌어와서 지원할 수 있는 기능도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다닐 뻔했던 회사는 사실 이제 리크루팅과 관련된 사이트다 보니까 그 자체 포털에서 하도록 했는데 역시나 굉장히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과정이 되게 심플했고 F사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 페이지가 있고요. 거기에서 또 이제 지원을 하는데 페이스북에 있는 정보가 이렇게 기본 정보로 입력이 자동으로 돼요. 물론 수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력서를 첨부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했고 이제 G사 같은 경우에도 자체 커리어 사이트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력서를 첨부하고 몇 가지 이제 신상 이렇게 하는 식인데 구글이 G사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입력해야 되는 매뉴얼로 이렇게 매뉴얼리 입력해야 되는 정보도 가장 적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냥 제일 지원하기는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뭐 완전한 절대적인 척도가 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이 지원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면 저는 그것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원 과정이 너무 복잡하면 지원자들이 바쁘잖아요.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좋은 지원자를 저는 오히려 놓치는 거라고 생각해서 OTA 회사 중에 A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이렇게 시험도 쳐야 되고 지원이 되게 조금 과정이 매끄럽지가 않고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되게 많은 인재들을 놓쳤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그들의 채용 기준이라서 그건 다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딱 지원을 하려고 뭐 마음에 드는 포지션이 떴을 때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그 귀차니즘도 이겨낸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지간한 미국 회사들, 미국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누구든지 접근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요소는 본인의 마음가짐과 그 다음에 이제 잘 정리된 이력서, 영어로는 레주메가 되겠죠. PDF 파일로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워드로 지원하는 경우는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못 받습니다. 되게 많은 회사들이 이제 알림 메일을 줘요. 그러니까 너의 지원서를 잘 받았다. 그러니까 자동 메일이죠. 그래서 그거에는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서류를 내면 이제 서류를 통과를 했을 때 HR 인사팀 담당자가 연락이 와요. 이제 안 된 경우에는 연락이 아예 안 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연락이 오는데 한참 있다가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고 안 된 거를 빨리 알려주는 회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원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력서를 내고 거의 바로 연락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바로 연락을 받았었고 제가 미국에서 일하려고 했던 회사 역시 네, 서류를 제출하고는 거의 바로 연락을 왔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G사도 굉장히 빨리 연락이 왔었고 마지막으로 F사 같은 경우에도 네, 빨리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곱씹어 봤을 때 이 되게 굴지의 IT 미국계 IT 기업 같은 경우에 진짜 그 적임자라고 생각하면은 인사팀 담당자들이 굉장히 빨리 답변을 주는 것 같아요. 네, 포지션이 열렸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 니즈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빨리 답변을 주는 것 같아요. 거의 100이면 100 그랬네요. 제가 경험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연락을 받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죠. 이제 인터뷰를 스케줄하고 혹은 이제 회사마다 인사팀 담당자가 전화 인터뷰를 해서 거르기도 합니다. 그거를 폰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이렇게 언급하는 걸 잊어버렸는데 제 지금 회사 그 다음에 뭐 그냥 회사 이름 말할게요. 페이스북, 구글, 그 다음에 인디드 이 회사 모두 다 폰 스크리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HR 입장에서 서류는 사실 이제 그 사람의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네 차원에서 한번 걸러야 되기 때문에 폰 스크리닝을 하는 것 같아요. 폰 스크리닝에서는 보통 어떤 거를 묻냐면 담당자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폰 스크리닝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어질 인터뷰의 약간 집약체라고 생각을 해요. 인사팀 담당자는 그 포지션이 열린 팀의
매니저에게 어떤 사람을 이제 찾아달라고 이제 이렇게 주문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 사람이 그 요건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사람인지를 잘 추려서 다음 단계로 넘겨주는 게 이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이제 저에 대해서도 묻고 제가 이상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걸러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이 정말 열린 포지션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되게 많이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의 경험이라든지 제가 이제 이력서에 기재했던 그런 정보에 대해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맞다. 제가 구글이랑 페이스북에 그거를 사인을 했어요. 인디드도 그렇고 아마 다 미국 회사여서 다 사인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NDA라고 해서 Non-Disclosure Agreement라고 해서 인터뷰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조금 간단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어느 회사라고 밝히지 않고 제가 인터뷰 봤던 구글, 페이스북, 트립어드바이저, 그 다음 인디드 이렇게 네 회사 다 미국 IT 회사잖아요. 제가 그냥 다 취합해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랑 폰 스크린을 할 때 이제 뭐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 포지션에 왜 지원했냐 당연히 나오는 단골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포지션이 어떤 일을 할 것 같냐 이제 제 언어로서 이 포지션이 하는 일을 듣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 채용 공고에 이 포지션 어떤 일을 하는지 적어 놓잖아요. 이제 그거를 달달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저는 그게 되게 센스도 보는 거지만 정확한 이해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장 많이 폰 스크리닝 할 때는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만큼 이 포지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동시에 나의 익스펙테이션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질문과 그게 답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보통 한 여러 가지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폰 스크리닝은 보통 전화로 하고요. 얼굴도 보지 않는 그냥 이렇게 전화로 하고요. 모 회사는 폰 스크리닝을 1시간 정도 했는데 보통 30여 분 정도로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4개 회사 중에서 한 군데는 폰 스크리닝이 끝나자마자 네, 나는 너가 되게 잘할 것 같다. 다음 단계로 가서 잘할 것 같다. 라고 바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전 되게 놀랬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부분의 폰 스크리닝은 이제 일단 그런 식으로 끝나고 보통 이제 다음 메일이 오죠.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한 경우에 전 일단 4회사는 다 최종까지 갔으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폰 스크리닝을 합격을 하면은 이제 축하한다. 다음 단계 인터뷰로 너를 이제 뭐 초대하고 싶다.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랑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이런 거를 이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1차 인터뷰를 이제 스케줄링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한 회사 빼고는 다 직속 상사랑 했어요. 이제 제가 일하면 같이 일할 저의 바로 슈퍼바이저랑 인터뷰를 했고요. 그 인터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제일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일단은 정말 저랑 같이 일할 뿐이고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의 팀원을 뽑는 거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업무 지식이나 뭐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업무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대인 관계 스킬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말 총체적으로 묻는 것 같아요. NDA에 사인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인터뷰를 1시간 정도 풀로 했고요. 대부분의 회사 1시간 미만으로 하진 않았고 다 1시간 혹은 1시간 이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인터뷰 질문은 당연히 뭐 자기소개부터 이 포지션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제가 폰 스크리닝 할 때 대답했던 그런 질문도 나왔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집요하게 전에 직장 혹은 인턴 때 했던 일들이 어떤 건지 뭐 등등 질문이 되게 다양했어요. 회사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특정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가 인턴을 이 회사에서 했는데 어떤 일을 했냐 이제 묻고 그럼 제가 대답을 하면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일이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 이제 저의 정말 그거를 알고 싶기 위해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체크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했던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충 설렁설렁 했던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에 와서도 잘할 사람이 아니니 그런 질문을 함으로써 걸러내는 거겠죠. 특정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영어로는 브레인 티즈라고 하는 그런 논리력, 추리력 질문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보고 갑자기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닭갈비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그러면은 한국에 닭갈비집이 몇 개일 것 같냐 숫자를 대충 얘기를 해보고 그 숫자를 어떻게 도출했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네가 생각한 방식대로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컨설팅 회사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황을 했지만 나름 논리적으로 잘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말 많이 인터넷에도 보셨겠지만 이 숫자를 정확하게 맞추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터뷰 하시는 분들도 답을 몰라요. 제 닭갈비집이 몇 개 있는지는 모르고 제가 닭갈비집 숫자를 도출을 해냈어요. 근데 그 숫자에 해당하는 그 생각이 어떤 경로로 해서 이어졌는지 그 논리가 탄탄한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지만 상대방도 완벽하게 동의는 하지는 않지만 그래 뭐 네 생각한 그런 패스가 맞네 라고 이제 뭐 끄덕끄덕 할 정도면 저는 그 질문은 잘 핸들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질문들이 있었지? 1차 인터뷰에는 모 회사 같은 경우는 되게 끈질기게 이제 제가 뭘 하나를 대답하면은 되게 끈질기게 질문을 해요. 예를 들면은 시츄에이션, 그러니까 가상의 질문도 하세요. 뭐 예를 들면은 네가 상사와 동의하지 않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혹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너 같은 경우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를 했고 너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설득을 했거나 혹은 어떻게 그 문제를 이제 해결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대답을 했었고, 여기에 대한 팁은 일단은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장황하게 대답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얘가 없다면 저는 솔직히 그런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그런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너한테 되게 좋은 답변을 해주고 싶은데 좋은 소재가 없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 와중에 이제 하나 생각을 해서 설명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일단 솔직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너무 솔직해지면 또 안 되고 이제 적정선을 찾으면서 본인이 팀 워크에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충분히 증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뭐 인성, 직무,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인관계 모든 거를 또 총체적으로 이제 전화 폰 스크리닝보다는 조금 이제 더 여유 있는 1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이제 확인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인터뷰를 통과하면은 일단은 뭐 그 팀에서 일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트러블이 없겠다라고 평가를 받으신 걸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메모하면서 인터뷰를 하세요. 왜냐면은 이제 대부분의 미국 회사들이 이제 저도 인터뷰를 이제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지원하시는 분을 두고 인터뷰를 하는 경험도 이제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된 건데, 정확하게 평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안지처럼 내야 되는 게 있어요. 인터뷰를 하면은 그냥 뭐 이 사람 싫다 좋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되게 메모를 많이 하시면서 인터뷰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1차 인터뷰, 이제 상사 되실 분과 인터뷰를 하는 거를 끝내면 이제 뭐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맞다, 항상 인터뷰 끝에 뭐 질문이 없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질문이 없냐라는 얘기를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냥 정말 앞에 설령 인터뷰를 잘 하셨더라도
이거는 들어온 복을 아예 그냥 뻥차기로 완전 날려버리는 그런 행위예요. 질문을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그것도 이제 인사이트가 있는 질문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본인이 궁금한 거긴 하지만 정말 이런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내가 이 포지션에 정말 궁금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떠오를 수 있는 질문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봐요. 내가 이 포지션을 너무 잘할 것 같고 하고 싶은데 정확하게 성과 지표가 어떻게 되냐, 너는 이 포지션의 그런 성취도를 어떻게 평가하냐,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걸 좀 알려줄 수 있냐라고 이제 하면은 저는 그 질문은 되게 다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상사들도 많이 생각을 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저도 실제로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보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포지션과 관련된, 혹시 그 회사에 관련된 내용, 그 직무 관련된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넓게 잡아서 그 회사에 관련된 이제 정말 시의성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런 거 질문하시는 것도 너무 좋죠. 근데 여기 이 질문의 퀄리티가 확실히 이 회사를 그냥 정말 좋은 회사라서 내가 지원을 한 건지, 혹은 정말 좋은 회사인데 내가 일을 하고 싶어서 지원한 건지, 저는 여기 이 질문 퀄리티에서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잘 준비하시고, 질문은 최소 2-3개 정도 질문을 하는 게 좋고, 질문이 없다고 하시면은 이제 나는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제 너가 너무 바쁠 것 같으니까 그냥 보내드리겠다. 실제로 보통 1시간 넘게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빠듯하거든요, 되게. 이제 그분은 특히 업무 시간 중에 인터뷰를 하시는 걸 거고,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1차 인터뷰를 마무리를 했고요. 네, 다들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지만 정말 이렇게 저가 어떤 사람인지를 많이 살펴보는 2차 인터뷰를 진행을 하곤 했습니다. 3차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심리적 부담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최종이라는 거를 알고 제 인터뷰를 해주실 상대가 그 부서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그 조직? 이제 그 큰 회사에도 조직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세일즈가 있고 파트너십이 있고, 보통 그 조직에 이제 제일 높으신 헤드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국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높은 분들에 대한 조금 포비아라는 것도 있고, 그분들한테는 뭔가 좀 더 인사이트적인 면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 부담감까지 해서 그런 인터뷰는 좀 되게 더 어렵기는 해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단계인 걸 아니까 이것만 통과하면 이제 합격을 하는 건데 라는 생각도 있어서 아마 그렇겠죠. 지금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일단은 다 화상으로 면접을 했어요. 한 번도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은 없고요. 근데 미국 IT 회사들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점에 유연한 것 같아요.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안 보고 이렇게 채용을 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워낙 다양한 나라에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시차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트립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계신 분이랑 인터뷰를 했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 계시는 분이랑 했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더블린에 계시는 분과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역 시차 이런 것 때문에 네, 당연히 화상으로 해야 했죠. 일단 멀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최종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비슷한 질문이기는 해요. 근데 진짜 자기소개 이런 것도 심지어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냥 이름만 어떻게 발음하는지, 제가 한국 이름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것만 한번 체크하시고 그냥 바로 돌직구로 왜 이 포지션 지원했냐 뭐 이렇게 하셨던 분도 계시고, 다른 분은 바로 제 스킬셋으로 바로 점핑 하셔가지고 조금 저도 헉 하고 놀랄 정도로, 이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뭐 미디어 쪽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의 관계 성립에 그런 룰이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어렵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사실 그 몇몇 인터뷰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거의 한 2년이 다 돼가고 최소 1년 전이라서 기억이 자세히 안 나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최종 인터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인터뷰 본 4개 회사 중에서는 지금 확률이 50%네요. 반은 통과했고 반은 통과를 못했죠. 일단은 통과 못한 회사 2개 중에서 한 군데에는 제가 인터뷰를 실제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식 되게 이른 아침 시간에 미국에서 계신 분과 한 거라 제가 좀 비몽사몽이기도 했고, 그때 사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취업을 사실은 마음에 드는 곳이 뭐 포지션도 안 열리고 한국 취업 시장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이래서 제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조금 쫓기던 상태라서 긴장도 많이 하고 해서 제가 인터뷰를 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하면 다를 것 같아요, 같은 인터뷰를. 근데 그때는 제가 업무 경험도 없고 이제 정말 대학교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답을 잘 못한 것도 있고 여러 요소가 이제 다 한꺼번에 몰려들어가지고 인터뷰를 실제로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후회가 없는데, 제가 떨어진 다른 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인터뷰를 개인적으로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합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놀랬어요, 사실은. 네, 저보다 더 나은 분을 찾으셨나라고 했는데 그 포지션이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셨을 때는 제가 같이 일하기에 뭐 괜찮은 조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최선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종 합격하지 못했는데, 떨어진 인터뷰들을 곱씹어 보자면 네, 역시 좀 높은 분들과 하는 인터뷰는 조금 더 깊이와 제가 앞으로 그 포지션을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정확한 디렉션이 그분들이 듣기에는 당장 틀릴지라도 어느 정도의 좀 확고한 심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글로벌 헤드랑 하면은 이제 그게 틀렸을 때는 이제 탈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을 잘 찾아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2년 정도 이제 일을 하게 됐잖아요. 2년 차가 다 돼가는데 만 2년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 해당 포지션을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또 인사이더가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어떤 포지션을 완벽하게 똑같은 포지션이 아닌 이상은, 제가 해봤던 포지션과 똑같은 게 아닌 이상은 정말 이해하기는 어려워서 다 아무 말 대잔치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상상의 나래에 기반한 이야기들이긴 하겠지만, 최대한 이렇게 조사를 좀 많이 하시고, 그 조사가 이제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그냥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많이 생각을 한 만큼 확실히 인터뷰 제 답변의 퀄리티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조용했었는데 이제 저녁 시간이어가지고 옆에 테이블이 이제 차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 좀 더 채용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비자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 다 먹었어요.